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수백만 개나 되는 유전 데이터 속에서 어떻게 하나의 명확한 이야기를 찾아내는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질병의 원인을 찾거나 심지어 우리 인류의 역사를 추적하는 데까지 정말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과정이거든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나 많은 정말 수백만 개의 유전 데이터 포인트 속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도대체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어떤 분석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가 도대체 뭔지부터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벽돌, 그게 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분석할 데이터의 가장 작은 단위, 바로 단일 염기 다형성, 영어로는 SNP, 보통은 스닙이라고 많이 불러요.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요, 우리 DNA 코드에서 사람마다 딱 한 글자씩 다른 바로 그 지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작은 차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 각자의 유전적 다양성을 만드는 핵심이 되는 거죠. 정말 신기하죠? 이 스닙이라는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우리 몸 전체의 유전체를 아주 긴 길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스닙은 뭘까요? 바로 그 길 위에 있는 집 하나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우리는 이 집들의 정확한 주소, 그러니까 유전체 상의 위치를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들을 딱 보면 이 근처에서 뭔가 유전적으로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단서를 얻을 수 있는 일종의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방금 말씀드린 그 주소가 실제 데이터 파일에선 어떻게 생겼을까요?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스닙이 어느 염색체에 있는지, 고유 아이디는 뭔지, 그리고 염기상 단위의 아주 정확한 위치 정보까지 싹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딱딱 정리될 정보가 바로 우리 분석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설마 맨손으로 다루진 않겠죠? 당연하죠. 이제 이 데이터를 요리하기 위해서 분석가들이 어떤 도구들을 쓰는지 그 도구 상자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핵심 도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PLI 링크랑 R이에요. PLI는 대규모 유전체 데이터 처리에 특화된 전문 작업마 같은 친구예요. 엄청 빠르고 효율적이죠. 반면에 R, 그리고 R 스튜디오는 우리가 전체 분석 과정을 지휘하고 스크립트를 짜고 또 마지막에 결과를 멋지게 시각화하는 분석가의 작업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멋진 작업대를 가지고 제일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맞아요. 일단 어질러진 작업대부터 깨끗하게 청소해야겠죠. 네, 바로 그겁니다. 이제 분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단계로 넘어갈 건데요. 바로 데이터를 청소하는 작업. 전문가들은 이걸 품질 관리 또는 QC라고 부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품질 관리는 그냥 하면 좋은 것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 해야 하는, 절대 건너뛰면 안 되는 필수 단계입니다. 만약 이 단계를 건너뛰고 분석을 한다? 그럼 완전히 잘못된 결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분석의 가장 단단한 기초공사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품질 관리 과정은 보통 크게 세 단계로 진행돼요. 첫째, 데이터가 너무 많이 빠져 있거나 해서 품질이 낮은 스닙들을 걸러내고요. 둘째, 마찬가지로 데이터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샘플, 즉 개체들을 분석에서 제외합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드물게 나타나서 통계적으로 의미를 찾기 어려운 유전 변이들을 제거하는데요. 이걸 보통 최소 대립 유전자 빈도, 즉 MAF 필터링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이번에 우리가 분석할 염소 데이터셋은요, 처음 시작할 때 유전적 마커, 즉 스닙이 총 53,347개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출발하는 기준선이에요. 그리고 짜잔! 이게 바로 품질 관리의 힘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엄격한 필터링 과정을 싹 거치고 나니까 진짜 분석에 쓸 수 있는 스닙이 48,393개로 줄었죠. 불필요한 노이즈는 싹 걷어내고 정말 중요한 알짜 데이터만 남긴 거예요. 자, 이제 데이터가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그럼 이 깨끗한 데이터를 가지고 본격적인 분석 단계로 넘어가 봐야겠죠? 지금부터 우리는 이 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의미 있는 패턴과 관계들을 찾아 나설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쓸 핵심 기술은 바로
주성분 분석, 영어로는 PCA라고 합니다. PCA가 뭐냐면요. 수만 개의 특징을 가진 엄청나게 복잡한 데이터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단순한 2차원 지도로 압축해주는 기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지도를 딱 보면 어떤 개체들이 유전적으로 서로 가깝고 또 어떤 애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 관계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분석이 아까 그 PLINK라는 툴에서는 명령어 딱 한 줄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PCA라고 딱 쳐주면 수천 개 샘플들 사이의 유전적 거리를 얘가 알아서 다 계산하고 시각화에 필요한 데이터까지 순식간에 딱 만들어줍니다. 정말 효율적이죠? 드디어 여정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신나는 부분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분석 결과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그 안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해석해 볼 시간이에요. 플랭크가 만들어준 이 숫자 데이터는요, 그대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래 gg플롯이라는 아주 유명한 시각화 패키지를 사용해서 그래프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코드가 바로 그 복잡한 숫자들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그림으로 바꿔주는 마법 주문 같은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그 결과물입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같은 품종에 속한 염소들끼리 유전적으로 가까워서 저렇게 자기들끼리 옹기종기 뭉쳐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데이터가 품종 사이의 유전적 관계를 아주 정확하게 그려낸 거죠. 바로 이게 우리가 그토록 찾던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한 여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맨 처음 스닙이라는 기본 단위부터 시작해서 PL링크와 R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써봤고요. 아주 엄격한 품질 관리 과정도 거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CA 분석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 속에 꼭꼭 숨어있던 통찰력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발견해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각자의 유전체 안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들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쩌면 유전체 분석의 진짜 재미는 이제 막 시작된 건지도 모릅니다.